자, 외울 것이 있습니다. 자, 나이들을 외워야 되겠죠. 나이. 근데 나이는 외울 게 많이 없고 그냥 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좀 알면 돼요. 자, 우리 영유아 보육법에 영유아가 있죠. 자, 아까 영유아 얘기했죠. 6세 미하의 미취학.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해요. 취학을 하면 아동이 됩니다. 아동이 돼요. 그래서 이 아동이 되니까 그것을 아동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학 전 아동이 영유아다. 자, 그리고 아동이 있어요. 아동이 있는데 이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은 18세예요. 물론 이제 취업 중이다는 22세 미만까지 한다는 거지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묶어요. 근데 그냥 청소년이라고 보면 좀 좋을 텐데 그냥 아동 청소년으로 묶어놓고 24세 이하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24세 이하인 사람은 뭐예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에요. 자, 청소년 기본법. 원래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의 나이를 만들어 놓고 그 청소년 기본법으로 인해서 다른 법에서도 아, 청소년은 24세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봤던 거죠. 그러다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만 19세 미만인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 19세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청소년은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봅니다. 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증이 있어요. 청소년증. 청소년증인데 이게 뭐냐면 학교 밖 어린이, 학교 밖 청소년이죠. 청소년. 이 청소년인데 학생증이 없어가지고 학생의 그런 권리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18세 미만입니다. 왜 18세 이하가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이 청소년 지원 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보는 거죠. 자,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65세 이상.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 등으로 나오는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 왜 그러냐면 노인 장기요양에 치매 있잖아요. 치매는 무조건 65세 이상의 노인만 걸리진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 자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노인이다. 그래서 노인은 뭘로 보면 돼요? 65세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설이 있어요. 자, 우리 시설, 아까 노인시설은 봤어요. 노인시설. 노인시설 생각나죠? 여보의 제주 1학. 한 거요. 경복교,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그다음에 노인보호는 학대 노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는 이제 중앙과 지역이 있다. 그래서 중앙은 정책 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역은 뭐가 있다고요? 실천 쪽의 내용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의료시설이 있었죠. 요양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분위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요양시설에서 9명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재가복지시설은 주, 단, 요, 목, 간 복지용품 그다음에 재가지원 서비스센터. 이 재가지원 서비스센터가 뭐예요? 장기요양보험에는 이 재가지원 서비스센터가 들어가지 않죠. 장기요양보험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이 노인복지법에는 장기요양이 있습니다. 재가지원 서비스센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노인주거시설, 양공주죠.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이게 뭐야? 실버타운이라고 그랬어요. 을 이야기하는 것.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 학대 시험 쉼터. 이것들이 이제 노인시설이다. 그래서 노인시설은 정말 시험에 다른 것보다 노인시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노인시설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아동시설도 있죠. 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아동상담소가 있고, 우리 아동학대가 이제 일어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게 되죠. 그리고 학대를 보고 이제 갈 데 없는 아이들에게 일시보호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겠죠. 아동 학대인데도 이제 심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에겐 상담소에서 상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시보호 시설에 있다가 양육시설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동생활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시설은 큰 시설이고 공동생활가정은 뭐라고요? 가정과 같은 분위기. 가정과 같은 생활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아동 공동 생활 가정이다.
자, 자립지원시설은 언제 하는 거예요? 양육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면 가는 곳이 자립지원시설. 근데 대부분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보호치료시설이 있어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폭력성이라든지 도벽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들어가서 치료받는 곳이 아동보호치료시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전용시설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모두 전용시설이라고 하고요. 우리 제일 많은 거죠. 지역아동센터. 2005년에 아동복지법에 들어오면서 이 지역아동센터 공부, 그래서 교육, 보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 지역아동센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장애인입니다. 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이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 재활에 보면 복지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장애를 재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시설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뭐 장애인 복지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직업재활시설 일하는 곳이죠. 일. 뭐 하는 거예요? 보호작업장.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가고 의료재활시설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의료재활시설입니다. 자,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에서 물건을 만들죠. 팔아야 되겠죠. 그게 생산품 판매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도 쉴 수 있는 쉼터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 시설이에요. 그래서 거지직의품입니다. 장애인 시설은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 의품이에요. 거지직의품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지직의품이다. 그냥 뭐 아동시설은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뭐 솔직히 이제 장애인도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인 시설을 좀 잘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노인 시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념일이 있습니다. 자, 기념일 중요한 것들만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버이날, 아니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질문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어린이날 5월 5일. 이건 잊어버리지 않겠죠.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노인의 날. 노인의 날은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 10월 2일.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아동학대의 날, 예방의 날. 1119. 1119. 도와주세요. 119잖아요. 119. 1119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또 이제 달이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린이 주간은 5월 1일부터 5월 7일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7일이 어린이 주간. 자, 그 다음에 경로의 달, 10월 달. 그러니까 노인의 주간이 없어요. 주간이 없고 이 주간 대신 경로의 달로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10월 전체를 그냥 경로의 달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뭐 있냐? 여기 있죠. 사회복지날, 497날. 사회복지날입니다. 사회복지날 497날. 자, 장애인의 날이 없죠. 그럼 장애인의 날은 어딜까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그 주간은 그 뒤로 나오는 거예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한다. 장애인의 날로 한다. 그 뒤로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없는 내용들은 그 날에 대한 그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5일이니까 12월 5일부터 일주일을 자원봉사자의 주간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처럼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원봉사 주간 여기 나오죠? 12월 5일부터 일주일간 주간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이건 딱 정해진 거예요. 성폭력 추방 주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뭐냐면 그 날 어버이날은 5월 8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월 8일부터 일주일간을 어버이 주간으로 합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다 그 뒤로 일주일간들을 주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주간에 대해서 조금 잘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방금 알려줬던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사회복지의 날, 그 다음에 경로의 날, 어린이 주간,
그다음에 아동학대의 날, 노인의 날, 그러니까 노인, 아동,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거기 이제 사회복지 날까지. 이런 날들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